네, 여러분 앞선 3교시 모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웨비나 마지막 4교시 강연 주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앞서 3교시 동안 철학, 사회복지학, 언론정보학자들의 시선에서 거시적 차원의 행복을 얘기했다면 이번 교시에는 청소년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연사로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국가학교폭력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전 신원그룹 기조실장 및 삼성전자 홍콩법인장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작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이죠. 제61회 막사이 사회상을 수상하시고 그 외에도 국민훈장, 동백장, 제32회 인촌상 등의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오늘 강연과 동일한 제목의 책이 있으니 강의 종료 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4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는 풍문고등학교와 도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가 소개한 푸른나무재단의 김종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울림이 가는 어떤 얘기를 해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도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정한 것은 제 나름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기업인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 남보다 더 빠른 소위 출세라는 것도 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외아들 대현이가 어느 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됐죠. 아들이 죽는다는 것,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상성한 아들이 고1 때 반장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모든 아이들의 신망이 돋던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군이 달라서 멀리 가서 거기서 그걸 많은 선배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는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서 그 남은 가족들, 저나 제 아내나 내 딸 하나 있는데 그 받은 상처, 학교가 당하는 그 충격, 친구들이 받은 엄청난 놀라움, 이것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또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아이가 한번 뛰어내려서 이 건장해서 그러는지 다시 이렇게 걸어서 다시 티를 뚝뚝 흘리며 다시 재차 올라가서 자기 몸을 끝내 투신한 그 사건은 다음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지 못했으면, 아빠로서 역할을 못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직장에서 사장을 하고 돈을 많이 연봉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건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숨을 쉬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살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는 허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내가 대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야, 대현이 영혼이라도 유료하자. 그래서 뭘 이렇게 하지 활동을이나 무슨 장학금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끝내 우리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영안실에서 이 대현이를 폭력으로 가해한 5명의 학생들을 결국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됐고, 걔들 만나서 너 왜 그러냐 묻고 반성문을 받고, 그러면서 저는 너무 한국이 싫어서 사실은 한국을 떠나 이민 가버리고 싶은 그 괴로움에 쌓여 있었어요. 국가의 어떤 교육도 싫고 세금도 내기 싫고 너무 모든 것이 비관적이었고, 그런데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내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겠다 싶어서 직장을 나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만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재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서 학교폭력예방재단을 끝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허가를 받고서야 출범이 됐고, 그래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꾸준한 일을 해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르러 폭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는 이미지가 너무 어둡고 무겁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추천으로 이제 푸른 나무 재단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가로를 열고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제는 남아있지만 푸른 나무 재단으로 푸른 나무를 그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힘들 때 쉼터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푸르게 자라도록, 한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이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상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한이 모여서 쌓여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대현이로부터 죽어서 대현이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오로지 일하는 모든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다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왜?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제도도 없고 상담 기법도 없고 아무 법률도 없고 황무지에서 이런 일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피눈물 나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주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세상과 부딪히는 벽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포기를 못한 게 내가 어떻게 대현이를 만날 것인가. 끝까지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죽어서라도 만나면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버티며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조그맣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 굵기도 굵어져서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중요한 일들은 보시면은 5가지인데, 이제 여러분들 힘들 때 도와주는 상담을 해주고, 여러분들 힘들 때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장학 사업을 해서 공부 성적순이 아니라 학비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 잃지 않도록, 왕따 당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대주고, 또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떤 교육제를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 제시를 하고, 저희가 2004년도에는 47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반을 받아서 국회에 이 법률을 만들어 달라.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니 강제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법규도 제정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우선 학교폭력 예방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폭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률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정부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외면했던 공무원들도 이제 진정으로 사과하고 네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국가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움직일 그런 상황까지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폭력 없는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비폭력 문화 운동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쪽에서 특히 이번에는 필리핀에 그 큰 상을 받으면서 그쪽에서도 이런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공론화되지가 않아가지고 난감해하는데 많은 자문을 드리고 또 같이 우리가 했던 경험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제가 어떻게 기업인으로 있다 변신돼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은 제 백그라운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안내이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대현이를 잃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내 아들 대현이,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얘기를 꼭 해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한다고 그럴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 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대개 세상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귀결이 돼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행복한 것인가? 그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스카이니 돈이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녕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친구는 너무나 소중한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갈 반려자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말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편안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시련은 다 누구나 다치는데 그 시련을 참고 극복해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절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간단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삶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허무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어떤 선수가 되어보고 싶다. 노래를 잘하고 싶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라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가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보고 이런 삶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희한한 마법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그 생각이 이 마음속에만 내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꿈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꿈만 가만히 있고 가만히 먼 산만 보고 우리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뭔거니 미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미치지 않으면은 이를 급제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도달하지 못한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도록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꿈은 어느덧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줄 모르는데 어느덧 이루어졌어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늘 꿈꾸는 것이 우리 푸른나무 재단이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투명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자.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 되자라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 모범 사례를 널리 좀 소개하자라는 것이 꿈인데 이제는 한 25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이 많이 쌓여서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푸른나무 재단에 배지를 달고 또 푸른나무 재단 직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학교폭력 예방하는 좋은 단체지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도 뿌듯하고 우리 재단에 고생하는 모든 상담 직원들 작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가치를 느끼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아까 친구 관계를 잘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의 핵심되는 축은 뭔거니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충실치 못할 때 갈등이 많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거나 꽃을 피울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들고 좋은 친구를 영원히 잘 간직하고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힘들다고 의논할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그 친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 엉뚱한 데서 부뚝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노력들, 그런 인간관계, 우정관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누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가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기가 현재 있는 처지를 비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소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고 노래 부르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서 피곤한 그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친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참고 극복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목 조금 더 강조해서 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혹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탄한 비단길이고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련이 생겼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없죠.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고 교육받은 것, 뜻이 있어서 그런 걸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는 그 자체가 나무가 나이테를 이렇게 만들면서 더 단단한 나무가 되듯이, 혹은 겨울을 버티고 쭉 살아온 개나리나 백합이나 튤립이나 라일락이나 진달래꽃이 더 아름답듯이, 봄보리보다도 가을보리가 더 맛이 깊고 수확량이 늘어나듯이,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은 더 삶이 풍요롭고 더 깊이 있고 넓어집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해야 될 게, 그것을 잘 참고 버티면서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의논을 하십시오. 여러분 친구에게도 의논하고 여러분 선생님께도 의논하고 여러분 가까운 어머니 그리고 누나 형제하고도 의논하십시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진정으로 의논할 때 그를 외면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도 깊이 있게 보면 그 이면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다 많았어요. 다. 어떤 처음부터 순탄하게 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빌 게이츠가 됐건 마크 주커버그가 됐건 누구라도 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큰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행복은 공짜가 없다. Happiness is not free. 여러분, 우리 6.25 때 참전한 미국의 병사들이 묻혀 있는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큰 돌벽에 Freedom is not free 하고 써 있어요. 그 글자 하나가 우리 사람 어른 키보다 더 큰데요. F자가. 이게 큰 글씨가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3만 명 이상 죽고 다치고 그러면서 자유를 지켰다. 그들이 어느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은지 모르지만 자유를 찾아서 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는 바를 많이 했는데 행복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happiness is not free 이 말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노력했을 때 그걸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초두에 내가 우리 대은이를 잃고 너무 힘들었다. 세상에 난 죽어버리고 싶고 한국을 떠나고 싶고 정말 그 가해 학생을 다 죽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제일 처음에는 대은아 왜 의논하지 않았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발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나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가족들, 부모님들,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그 학교 전체는 폭탄을 맞은 듯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은이 친구들 지금까지도 미안해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고 내가 어디 강연을 가면 선생님이 내가 대은이 그때 뭐 학생부장 했는데 담임했는데 그때 대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5년 동안 이 가슴에 엉어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생의 한 청소년의 어떤 비극적인 것은 그 가족을 파탄낼 뿐 아니라
그 친구와 학교와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의논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직접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뭐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하십시오. 저희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대언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일하는 것이니까 제일 끝에 제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공개했으니까 그리고 상담 전화도 있고 하니 여러분들 하시라도 내가 이런 힘든 게 있어요 라고 의논하십시오. 저희들은 기꺼이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고 있죠. 뭐 수학 공식부터 영어 단어 모든 걸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 지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덕성, 여러분들의 마음, 넓은 가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걸 지덕체라고 합니다. 지식과 인성과 건강의 균형 있는 삶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잘 맞아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길게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봐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담싼 아이들 보면은 지금 너무 다 잘 때 있고 또 남을 돕고 살고 많은 친구들 거느리고 이렇게 삽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됨, 여러분들의 사람됨, 여러분들의 인성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잊지 마시고 내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을 볼 것인가, 어떤 데 관심을 두고 더 공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의 교육은 너무나 주입식이고 그냥 입시 성적 중심으로 돼요. 대학 진학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되어 있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들인 거니?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로봇, AI의 지배를 받지 않고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력, 창의력과 여러분들이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한국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다 미래에 쓸데없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거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빅 히스토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자기 자녀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의력과 공감 능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면은 여러분 5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행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시련,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여러분들 여기 5줄을 보시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꿈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친구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작고 큰 시련에 대해서 절대 패배하지 말고 그 시련을 참고 견뎌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은 내일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꿈을 세우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우정을 쌓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국 경쟁력 있고 훌륭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쓴 몇 권의 책이 있지만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책은 제 심혈을 바쳐서 모든 내 삶의 고백서, 참회록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이런 NGO 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들, 한국 사회에서의 NGO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힘든 일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의외로 많은 분들한테 너무 많이 잘 읽히고 공감을 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을 반추해 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꼭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은 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가 내 이름 종기110@mail.com이고요. 내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3013-8388.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재단이 운영하는 상담 전화 1588-9128은 9128은 9원의 8입니다. 9원 도와준다는 뜻. 9원의 8 잊지 마시고 1588의 9원의 8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의논하면은 전문 상담가들이 친절하니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돼주고 손을 내밀어 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불행을 막아주고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 관심도 가지시고 한국에서 가장 푸르른 좋은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부끄럽지만은 모처럼 이 귀한 기회고 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잘 피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슴에 좋은 울림이 와서 여러분들은 대원이 같은 불행한 아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고 씩씩하게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됐으면 해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청소년들의 아버지처럼 진심 어린 조언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또 좋은 인연을 맺고 시련을 극복하여 청소년 시절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 꿈을 먼저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풍문고 이서윤 학생 준비되셨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문고 이서윤 학생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모순될 때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하기 위해선 자신을 아끼고 나의 사람들과 즐겁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말해주는 성공,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 미의 기준 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의 이상과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모순될 때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 학생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은 아마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텐데 그 외부에서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느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난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자신인 것 같아요. 내 꿈이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피부가 문제가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돼서 나처럼 고통받는 피부 환자를 꼭 치료해 주겠다. 라는 그 집념이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외부에서 하는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풍문고등학교 최종현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문고 최종년인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꿈을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꿈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시라면은 제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꿈을 세우지 못했다고. 근데 꿈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나요, 학생? 그래요. 꿈을 막연하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꿈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좋아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꿈을 만드는 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꿈이라고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뭐를 잘하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이 손으로 하는 어떤 걸 잘하는지, 말로 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고 발로 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창의력이 좋아서 뭘 이렇게 연구를 잘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것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우선해요. 당시 싫어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결국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유튜브를 검색하고 네이버를 찾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서랍 칸칸이 만들어 이제 채워가는 것. 그 꿈이라는 큰 나무 밑에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차곡차곡 넣어가는 그런 플랜을 만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대한 목표가 되고 큰 이상이 되는 거예요. 또 네, 내 말이 감사합니다. 만족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다음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풍문고등학교 이동욱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풍문고 이동욱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고 건강한 삶이 행복으로 이끈다는 생각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서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등감이 계속 커지는 반면에 공부를 적당히 하면 불안감이 계속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래. 공부를 아주 잘하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못 쫓아가겠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긴다.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의 그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공부가 영 싫으면 뛰쳐나오세요. 그걸 벗어나세요. 그걸 벗어나서 나는 그러면 대신 다 하기 싫다 그러면 좀 비겁한 거죠. 그죠? 난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공부 중에서도 나는 뭐 수학이 싫은 건지 영어 시험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나한테 뭐 그림 그리기를 잘하든지 책을 잘하든지 뭔가는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목표, 그럼 삶이 더 가볍고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공부라는 건 다 점수를 모든 과목을 잘 받고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요즘엔 다 세상이 전문화되어 있고 더 깊이 있게 다 나가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걸 파고드세요. 모든 걸 억지로 뭐 선생님이 시킨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킨다고 그래서 그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왜? 학생이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되겠어요? 학생이 마음에 드는 걸 추구했을 때 그 성과도 있고 결국 당신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죠? 학생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뿌듯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삶이라고 봐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도농고등학교 라세빈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현재 학생으로서 해야 할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약간 무기력감도 느끼고 모든 걸 놓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당연히 힘들 때도 있고 또 쉬고 싶은 순간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일단 놓고 나 같으면은 저도 이래요. 열심히 24시간이 부족하게 뛰어다니면서 합니다만은 힘들 때 저는 혼자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누구랑 같이 얘기하며 걷는 게 아니라 혼자서 또박또박 걸어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도 힘들고 지칠 때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려놓고 덮어놓고 가만히 혼자 있는 침잠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혼자 명상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은 이 뇌의 울림도 있으면서 모든 게 정화돼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맡겨요. 그리고 걸으면은 과거 잊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거 있었지.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고 메모를 하게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전화기에 이거 이렇게 생각나는. 그래서 정리한다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나를 스스로 위로하게 되고 나는 걸으면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혼자 울으니까 너무 시원해.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있는 찌꺼기도 정리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나를 또 위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그래도 힘내고 해야지. 누가 해줄 거야? 그래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내려와서 샤워하고 눈물이 또 내 길을 더 깊이 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쉼은 포기를 위한 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다시 정리하고 가다듬는 쉼인 것 같아요. 그 쉼을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걷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산길을 걷는 것, 오솔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보다도 혼자서 이렇게 걷는 산책길 이런 것들은 많은 우리 학생의 생각을 많이 가다듬어 줄 것 같아요. 답이 됐을까요? 네, 이사장님. 저희 유튜브로도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많습니다. 아들, 딸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유튜브 학생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질문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많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듯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단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 나가서 열심히 머리와 몸을 써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라든가 가정에서의 모든 것은 특히 한국 사회는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고도 성장 속에서 너무 물질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빠가 그것이 전부 있는 것으로 몰입돼 있어요. 난 그것이 좀 문제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아빠들이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엄마보다도 중요한 아빠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빠들이 배워내야 될 것들이 간단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 아빠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한테 올바른 그 진심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술을 한잔하고 왔더라도 아들의 방에 가서 딸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다시 다듬어주고, 아이고 나 사랑해, 너한테 충분히 시간도 못 내고 이렇게 사는데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너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말을 독백을 하는데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다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 자식하고 약속한 거, 야 이번 주말에 저기 만두 잘하는 집이 삼청동에 있는데 꼭 그걸 먹자. 그리고 옆에 단팥죽집이 유명히 있는데 그 내가 아빠가 사줄게라고 말하면은 반드시 자녀하고 같이 가서 만두도 먹고 단팥죽도 먹고 같이 야구 시합도 보고 하는 게 중요한데, 되게 토요일이나 약속해놓고 아빠들이 또 회사에 뭔 일이 있다고 또 뭐 다른 핑계를 대서 빠그러졌을 때 그 자녀들 역시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더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자녀와 가까워지고 아빠가 아빠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교육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깨어있는 어머니들은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아빠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예요. 이제는 아빠들도 많은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아빠를 멀리 하지 말고 아빠 다가가서 아빠 힘드시죠? 아빠 알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 아이들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가슴이 좀 찔릴 거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좀 소홀했던가 봐. 그래 요즘 뭐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녀와 대화가 되는 거죠. 워낙 대화가 없으니까 엄마하고만 대화하다가 뭐처럼 해외에 있는 자녀가 내가 그동안 아빠한테 너무 소홀했구나. 우리 아빠 정말 나 아빠한테 잘해야 내 아빠가 고생하고 사셨는데 너무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아빠한테 그 사과하고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야 아빠가 야 너 뭔 일이냐, 왜 나한테 전화하냐, 돈 떨어졌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아빠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먼저 고칠 것이냐 하는 게 세상의 이 사회의 문화나 그런 그 시스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먼저 달라야 될 게 아빠가 먼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또 자녀가 아빠를 위로해주고 다가가서 아빠가 그 단단히 뭉친 그 마음을 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말이 아마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방법일 거예요. 네, 다음 유튜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자신의 다른 친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악설을 믿게 되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가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사장님만이 가지고 계신 선천적 인성에 대한 견해가 따로 있으신가요? 야, 뭐 철학적으로 성악성, 성인설을 이렇게 이렇게 좀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논의는 옛날부터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현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현이 친구들이 대현이가 죽을 거라고는 미처 모르고 그렇게 가해를 했던 거예요. 죽을 걸 알았으면 차마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걔들이 만났을 때도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대현이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삶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악하게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된 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악설이라고 하기는 너무 우아하지만은 본성적으로 그런 면이 강한데 그 면을 교육이라든가 따뜻한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어떤 문화적인 걸로 치유를 해서 올바른 제도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또 가정 속에 가정을 잘 꾸리고 화목하게 사는 교육을 하는 것,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선진국의 길이에요. 돈이 달러가 많이 있고 없고보다도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문화적인가, 얼마나 지적으로 많이 알고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성악설성에서 딱 구분짓기보다도 교육이 인간을 미래를 바꾼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저희 이제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좀 욕심을 부려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좀 개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꿈을 가지고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쉬지도 않으시고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사장님께 행복은 무엇이며 보통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걷기를 잠시 말씀 주셨는데 그건 더 작은 거고 부분적인 거고 행복을 만약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요즘에 어떤 거군요. 내가 불행한 삶을 그러한 비극을 겪고 남이 겪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직장을 나와서 맨 땅에 헤딩하며 이런 일을 시작했고 25년간을 이끌어와서 5명으로 시작한 우리 단체가 지금 350명이 일하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하는 단체가 됐다는 자체는 그만큼 열정을 많이 쏟아서 했고, 또 하나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세상에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받쳐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일을 하는 모범적인 세계적인 단체가 되겠다는 좌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힘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걸 달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한다고 그럴까, 다행스럽다.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반나 비관적으로 보고 태폐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욕하고 술이나 마시고 했다 그러면은 내 삶은 이미 피폐해서 나는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살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를 비우고 이런 사회 공익적으로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았고 우리 단체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얼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비움으로써 오히려 내가 마음의 편안을 얻는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4교시 동안 행복에 대한 여러 교수님들과 또 이사장님의 강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행복에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11월 제4회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 학생 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2월 제5회 웨비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회 강연 주제는 교육입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